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행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꼭 성장을 해야 될까요? 여행을 하면서 내가 꼭 한 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짠드라마TV의 문상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철학자의 여행법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들으면 조금 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사실 우리는 조금 겁을 먹기 마련이고요. 또 여행인데도 여행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왜 여행을 떠나고 여행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거든요. 출판사 세상의 모든 길들에서 출간됐습니다. 책은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사이즈고요. 두께도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 15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손에 잡으신다면 완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각자는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태내의 시간을 어렴풋이나마 기억나게 하는 감각과 기쁨을 제공해주는 요소들을 재발견하고 싶어 한다. 각자의 기질에 맞는 지리학은 늘 존재한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지도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단어, 이름, 장소, 지역이 갑자기 우리의 주목을 확 끌어당기는 순간이 있다.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다니모니아는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가락은 지구본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지역을 가리키게 되고 우리는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여행지를 결정할 때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고른 여행지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그곳을 갈망했던 거고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구본 위에서 느닷없이 가리킨 장소를 갔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이든 아니면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이든 정말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옆 동네로 갑자기 놀러가 본다거나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여행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여행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충동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질렀던 여행, 결정했던 여행지가 우리한테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준 경험은 아마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셸 옹프레는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 실패할 리가 없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동안 충동적인 여행을 하게 될 때마다 많이 합리화를 시켰어요. 이건 내가 거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 분명히 날 부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여행을 할 때 나는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다른 대목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도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낸다. 지도가 핵심을 말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지도에는 문학이나 시가 줄 수 있는 살이 빠져 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지도가 단순히 지도에 한정되지 않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행 정보라고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압축해서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셸 옹프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시, 어떤 역사, 지리적인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진짜 속살은 빠져있는 정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명소고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 또는 그곳에 대한 근현대사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문학, 그곳을 대표하는 노래, 그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곳을 먼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가 잡히고
내가 어떤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그게 매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행지를 발견하는 나의 감각이 정말 깨어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실 때 배낭 안에 뭐를 넣어야 되고 이 핸드폰 안에 어떤 자료를 다운받아서 가야 되는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곳의 속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알찬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때로는 순수한 주체성에서 비롯된 짧지만 강력하고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는 거주기간보다는 방랑하는 관찰자 혹은 예술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여행을 더욱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한 달 살기라는 게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한 달을 산다고 해서 그곳을 잘 알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셸 옹프레가 얘기한 것처럼 한 지역에서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은 거주 기간이 결정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상관도 있겠죠.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곳에 대한 속사를 보려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그곳에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있는 분보다는 짧지만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수용성을 가지고 어떤 여행지에서 3박 4일, 5박 6일 있는 분들이 한 달 이상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계시는 주재원분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주재원분들은 그곳에 여행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러 왔고 생활을 하러 온 거죠. 오히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년, 2년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그 도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걸 역으로 대입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산에서도 20년을 살았고 서울에서도 15년, 16년째 살고 있지만 어쩌면 나보다 이곳을 오래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진짜 부산, 진짜 서울에 대한 매력을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된다면 이방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사를 보고 싶다면 그곳에서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최대한 현지인과 어울리고 현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진정한 한 달 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셸 옹프레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행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여행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여행지에 도착을 해야지 여행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셸 옹프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닫고 자물쇠 열쇠를 꽂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여행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첫 단계는 특수한 논리와 관련이 있는 사이에 존재한다. 더 이상 떠나온 장소에 있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가 갈망하던 장소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무중력인 상태에서 두 장소의 경계와 어렴풋이 연결된 채 여행자는 마치 기이한 분위기가 감도는 섬의 해안에 다가간 것처럼 사이속을 지나간다. 이 느낌을 아마 많은 여행자분들이 알 것 같아요. 미셸 옹프레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올 때 현관문에서 자물쇠를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여행지와의 그 사이에 있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저는 매우 동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관문을 나설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회사를 갈 때, 그런데 여행을 갈 때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여행은 시작되는 거죠.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의 사이, 시간적인 사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음 지역까지의 이 지리적인 사이, 이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가장 설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여행을 하는 것보다 그 여행지로 가는 순간을 더 즐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이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얘기하는 미셸 옹프레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목은요. 여행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미셸 옹프레의 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 더 익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잘 느끼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낯선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가장 그늘진 부분과 가장 친밀해지고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가까워지게 된다. 여행의 목적지는 늘 우연하게도 우리의 존재나 정체성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결정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미셸 옹프레가 여행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와 가깝다고 말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할 때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치유돼야 된다. 여행을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굉장히 성스러운 하나의 활동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미셸 옹프레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순간이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자아를 더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행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은 여행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꼭 성장을 해야 될까요? 여행을 하면서 내가 꼭 한 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행을 통해서 뭔가 꼭 배워와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운다면 내 자아에 조금 더 다가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늘진 자아, 나도 몰랐던 내 자아, 나도 몰랐던 내 성격이나 어떤 내 관심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여행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여행의 역할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그걸 계기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꼭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더운 걸 못 견디는 성격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성공 아닌가요? 그럼 다음부터 더운 곳에 안 가면 되고요. 더울 만한 환경이 있으면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책을 미리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미셸 옹프레의 철학자의 여행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는데요. 철학자의 여행법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미셸 옹프레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행지를 고를 때 분명히 네 느낌이 가는 데가 있을 건데 그 느낌을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일단 부딪혀봐라.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강박을 가지지 말고 너 자신을 더 알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떠나봐라. 그렇게 떠났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미셸 옹프레의 철학자의 여행법이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